이렇게 하면 위에 압력이 있어서 머리가 터지잖아요. 그럼 뇌졸중이에요. 뇌졸중에 걸리면 치매가 오는 단계에서 뇌졸중이 오면 피가 터지는 거고 안 터지면 뇌가 눌려요. 그러면 치매가 왔을 때 사람은 아무것도 못 읽어요. 아무것도 못 읽고 머리에서 생각을 하는데 계산이 안 돼서 안 넘어가요. 그게 치매고 알츠하이머는 내가 생각한 걸 기억하고 있는데 그걸 다 까먹는 거예요. 좋은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했던 이야기까지 다 까먹는 거예요. 알츠하이머는. 근데 치매가 오면 생각하는 것을 까먹기 때문에 피가 여기 눌려요. 그럼 누가 여기 압력을 쏘는 것 같이 돼서 중력을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사람이 늙어요. 금방. 중력을 잃어서 늙고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머리에서. 치매가 오면. 근데 그것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몸에서 느려지자 몸을 중력에서 높이니까 모든 걸 파괴적으로 생각해서 사람이 우주에 가야 돼요. 늙으면. 늙으면 우주에 가야 되는데 우주에 갈 수가 없으니까 아래 세상이라는 지구에 있는데 중력이 된다는 그 물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방에 들어가면 사람이 알츠하이머랑 치매가 걸린 사람이 들어가면 분명히 머리가 터져요. 뇌졸중으로. 들어가면 뇌졸중으로 터지고 오래 살 수 없어요. 근데 살 수 있는 방법은 거기가 중력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중력이 없는 상태로 지구와 우주의 공간인데 그 통 안에서 우주의 신호가 아닌 지구의 시간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늙지 않고 치매야 알츠하이머를 조금 늦춰요. 10년 동안. 그래서 뇌 수술을 해서 뇌를 붙여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필요가 없어요. 그 중력이 안 통한다는 그곳에 가서 인큐베이터랑 틀리고 엄마의 뱃속이랑 같다고 생각하면 다시 내가 태어났다고 생각해서 알츠하이머나 치매를 좀 늦출 수 있어요. 의학적으로. 근데 알았어. 엄마가 알츠하이머도 아니고 치매도 아닌 상태야. 진짜로. 근데 엄마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그러면 내가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그것이 아니다는 것을 할 수 있게 생각을 하면 치매랑 알츠하이머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요양보호사를 하면서 있었던 어르신들 중에 남자분들 3명은 자기가 알츠하이머랑 치매가 안 걸렸다는 걸 알고 있지만 처음부터 일을 했던 것이 몸에 마비가 오니까 신경쇠약으로 돌아가셔요. 신경쇠약. 신경쇠약은 뇌졸중이 아니라 뇌가 부피가 커져서 더 이상 확장할 수 없는 나의 시간이 시간. 그러면 그 시간을 가지려면 중력이 있는 상태에 들어가서 한 바퀴만 돌면 뇌가 부피가 줄어들어서 원래 그냥 살 수 있다는 노인이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걸어 다녀요. 그게 인구를 전멸하기 전에 죽어야 된다는 아인슈타인이 만들었던 뉴턴의 방정식 중 3가지를 없애면 6가지가 생긴다는 120가지 중 1000개에 돌아다닌다는 알츠하이머고 치매는 루이 쌍스라는 베테, 베, 베틀이 있었다는 베트와 베터가 있었거든요. 벨기에에. 그걸 만들기 위해서 에펠탑이 존재하는 건데 에펠탑은 파리에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있다는 그곳에 있다는 도쿄에 있어요. 그럼 정오의 시간의 도쿄를 알고 싶다면 미국에 가지 않고 일본에 갔다가 벨기에에 갔다가 프랑스에 들렸다가 아버지를 좀 더 살리고 싶어서 여행을 갔다 오면요. 내가 춘천에서 경기도를 갔다가 다시 집에 오는 게 그것과 같아서 춘천을 먼저 가시고 그다음 경기도로 가시고 경기도에서 집으로 돌아오시면 엄마가 알츠하이머가 아니고 치매가 아니라는 것을 중력에 의해서 느끼기 때문에 이건 알츠하이머가 아니라 치매가 아니라는 경과 후예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살인자가 돌아왔다는 것은 살인할 날짜에 그곳에 간다는 것을 알고 이미 전파된 것을 또 하고 싶어서 그 사람은 알츠하이머나 치매가 아니라 사이코패스야. 태어날 때부터. 사이코패스로 태어나서 그런 신앙이 있는 게 아니라 살인을 하려고 사이코패스로 태어난 거야. 자기를 죽이기 전에 다른 사람을 죽이고 교도소를 가는 게 아니라 사이코패스여서 사람을 죽이고 나서 자기가 살 수 있다는 공간이 있다는 사이코패스야. 그게 해킹 해커랑 무슨 수준이 다르냐면
한 번 하면 연쇄살인자는 아니고 3번 해야 연쇄살인범인데, 연쇄살인범이 하는 내용은 살인자가 살인자를 만나서 살인하는 거지 죽어서 나온 사람을 살인한다고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죽은 사람의 노태된 머리에 들어가서 산 사람의 머리를 넣고 뇌를 바꾸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죽였다는 것에 산 사람 없다는 것을 들려준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 이유는 사람은 죽은 사람 머리에 뇌를 넣지 못하지만 살아있는 사람 머리에 뇌를 넣고 싶어서 살인을 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똑똑하니까. 그것이 알츠하이머와 치매를 이긴 사이코패스가 존재한다는 자폐증이에요. 그 자폐증에 걸리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랑 있어도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정도에 미쳐서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먹는 것을 먹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게 리나가 말하는 마리아는 죽지 않았다에 연속적으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사이코패스는 고쳐지지 않아요. 사이코패스는 공부를 해서 나중에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이야기를 해서 그 아이를 공부를 시키면 사이코패스가 없어지는데, 그 여자는 벌써 살인을 시작한 사이코패스예요. 그럼 죽어야 된다는 참모 총장이 나서 미국의 시민범죄를 3,200명을 살인한 9월 14일이라는 2025년 6월 13일날 사이코패스들이 거기들 다 살인하고, 제가 보여준 린더 마스크라는 고양이 모자에 아이큰이라는 문서에 써있는 첫 번째 여자 검정색, 그 시뮬레이션이 제가 키가 커서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3,200명을 살인하고 나타난 건 장기 밀매업자 팀 쿡과 티머시 쿡이라는 두 남자가 한 남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나의 존재를 모르고 방승현 씨가 기계톱으로 살인을 하는 날은 6월 15일이에요. 2025년 6월 15일. 그 벨기에 뒤에 있다는 에펠탑을 쳐다보면서 거기는 휴유양지가 아니라 요양센터라고 생각하는 길드런이라는 곳이고, 거기에 팀쿡이 나를 살인하고 싶은 게 아니라 동맹을 가졌던 마크롱 대통령을 살인하고 싶어서 나에게 도전한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다는 장기 밀매업자 방승현 씨와 팀쿡 씨가 사람을, 신체가 없는 사람을 살인하고 돌아다닌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경과 후 보고는 포포 아이슈타인이 지금껏 한 번도 여기에 살았던 기억이 없다는 것에 대상이 되어서 포포 아이슈타인은 살아있고요. 죽지 않았습니다.